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정음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함께 나눌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사실 뭐 지난주 중국 증시 좀 아찔했습니다. 네. 하락폭이 좀 상당히 크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좀 우려를 했고, 이게 이제 버블론이 제대로 이제 좀 어떤 실현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걱정스러워했는데 월요일에 이제 하루 좀 휴장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증시 같은 경우 이제 다시 좀 반등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그 중국 증시 특성에 대해서 제가 지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죠. 뭐 한 번에 확 올랐다가 그리고 급격하게 또 빠지는 모습들을 굉장히 좀 많이 보여준다라는 특성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수가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한 2배 이상 오르고 나서 그 오르는 사이에 지수 조정이 한 10% 이상이 난 적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제 장중에 한 4.9% 정도까지 지수가 빠졌었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좀 무난하게 출발을 하다가 점심시간 이전에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 있었었는데 그때 좀 더 조정이 깊어지고 길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하지만 여기는 진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회의 영역으로 확실히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뭐 기계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4,500포인트 선에서는 저도 매수를 계속 들어갔었거든요. 네. 어쨌든 뭐 운이 좋게도 좀 반등이 좀 시작이 됐었는데 일단 그림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 우리 그 상해 종합지수 일봉입니다. 개인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공포 국면이 어제까지도 좀 진행이 됐었던 네.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 잡기가 좀 시도가 되지만 우리 낙폭이 깊었던 만큼 변동성이 어느 정도는 조금 유지가 되면서 요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지난주에 무려 주간 단위 하락폭이 13%였었거든요. 그렇죠. 이 때문에 뭐 경기 부양책이 조만간 발표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어제 이 HSBC 제조업 PMI 지수가 나왔잖아요. 사실 50은 하회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2달 연속 반등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직결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신호를? 예, 뭐 일단 로이터에 따르면 PMI 지수가 일단 50을 하회하기는 했습니다만 또 50을 하회했다는 것 자체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네. 어쨌든 3개월 내 최고치를 보여줬었다. 49.6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오히려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적극적인 부양책이 이런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의 개선, 그러니까 펀더멘탈의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추가 부양책이 뭐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뭐 시장에 작용을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지표들이 약간 좀 개선된 모습들이 조금 좋아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외신들 소식도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외신들은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실질적으로 올해 좀 중국 증시가 너무나 많이 좀 과열됐다 이런 부분은 좀 사실이거든요. 어떤 신용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좀 끌어다 쓰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예, 맞습니다. 그 CNN 머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외신에서 여러 여신에서요. 중국 증시의 버블이 꺼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뭐 지난 11월 이래로 100% 넘게 상승을 했었다. 부동산 시장이 부진하자 증권 시장으로 돈이 적극적으로 몰리면서 증시가 상승을 했다. 그렇지만 뭐 전년 대비해서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별로 좋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뭐 외신은 일관적이고요. 뭐 자기네들이 하면은 좋고 남이 하면은 조금 불륜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로 좀 중국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신용 계좌가 85%가 작년 대비해서 증가했다. 네. 70만 건의 신규 계좌가 개설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unsophisticated라고 돼 있는 리테일 인베스터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멍청한 뭐 리테일 투자자들이라고 개인 투자자라고 이렇게 뭐 개미들 뭐 이런 아주 이제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미국 시장이 뭐 학력이 높아서 시장 투자자들이 학력이 높아서 시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식의 좀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 여전하다.
하지만 제일 많이 올랐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지금 투자 신규 계좌를 개설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국면에서 지금 반등 다시 초입 단계라고 봐도 괜찮은 걸까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또 봐야 될 건지. 아까 일단 올해 이제 목표를 세게 보는 쪽은 뭐 만까지도 얘기를 하고요. 10,000포인트.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제 구경 이제 매체에서 얘기를 하기를 연초만 하더라도 한 4,500선, 한 4,000선, 그리고 이제 한 4,000선을 돌파를 하고 나니까 한 6,000선 정도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6,000선 정도를 보고 나서 봤을 때 너무 속도가 빨랐다는 거죠. 맞아요. 6,000선이 예. 6개월 지나서 5,000포인트, 5,100포인트까지 육박할 정도로 네. 올라갔다면 앞으로 업사이드가 20%를 6개월 동안 올려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떨어지게 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중산층들이 실질적으로 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산당의 목표를 감안을 해봤을 때 여기서 더 빠뜨려서 많은 사람들을 뭐 죽음에 몰게 하고 이러한 정책 리드는 더 이상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변동성 구간 그리고 박스권 구간은 어느 정도 조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좀 하락이 좀 과도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 때 남들이 이제 끝났다 피비린내가 막 진노를 할 때 있죠. 이럴 때를 단기적으로 항상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가시면서 좀 큰 그림을 봐가시면서 그때부터 매수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등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지금 무릎 근처에 와 있는 증시 그리고 언젠가는 어깨까지 갈 수 있는 지금 타이밍이라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중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보시면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제 하루에 어떤 반등 가지고 이게 반등 권역에 들어갔다 얘기하기는 좀 섣부르다. 하지만 여기에서 반등 권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좀 꽤 있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무릎 부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면 이제 어깨까지는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 짚어주셨어요. 네. 얘기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좀 얘기를 좀 듣도록 하죠.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고의 플랫폼 페이스북에 대한 소식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시황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나스닥 지수 내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던 간밤에 그런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입니다. 주가가 상당히 오래 들어서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페이스북 사실 뭐 페이스북이 모바일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지금 성적을 보이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S&P 500 지수 안에 이제 탑 10 그룹으로 이제 진입을 했거든요. 페이스북 좀 어떻게 보면은 뭐 2차 제조업에 관련된 투자만 하시던 우리 중장년 기성세대들이 보시기에는 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세상이 좀 변해가는 모습들 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우리 네이버가 지금 시가총액 한 6위 정도 되거든요. 네. 5위, 6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내용은 이제 페이스북 시총이 그 잘 아시는 월마트의 시총을 뛰어넘었다라는 네. 게 이제 주요 골자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좀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이 이 정도까지의 파급력을 줄 거라고는 어느 누구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수치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최근에 핫한 온라인 플랫폼이 바로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또 서로 이렇게 연동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따르는 또 어떤 시너지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의신해서 좀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CNN 머니에 따르면요. 사실 월마트라든가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 세부적인 카테고리를 나누자고 한다면 뭐 오프라인 유통점이랑 뭐 온라인 채널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회사 직접적인 비교는 상당히 좀 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총이 역전이 됐다는 점 그리고 월마트 CEO가 페이스북과 뭐 인스타그램을 상당히 어드마이어 그러니까 존경의 의미를 상당히 좀 많이 보였다라는 네.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페이스북의 가치가 앞으로 한 40-50% 정도 적정 주가인 120불 정도에 오르게 된다고 한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애플 같은 이제 기라성 같은 회사 대비해서는 약간 좀 작기는 하지만 제네럴 일렉트릭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존슨앤존슨 네. 이런 회사들보다 훨씬 등치가 커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이런 점에서 저는 느끼는 바가 좀 깊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스북 하시나요, 대리님?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계세요. 아, 예. 두 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페이스북 이전에 먼저 SNS를 가장 좀 인기를 몰았던 게 바로 이제 트위터인데 트위터는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페이스북은 그러면은 페이스북도 좀 트위터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시장의 우려들을 최근에 좀 페이스북이 많이 좀 이렇게 불식시켜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은 이제 분명히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뭐 온라인 성장세 그리고 뭐 모바일 플랫폼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지금 상향하는 모습들. 이전의 플랫폼들 우리가 좀 뭐 하고 있던 뭐 도토리를 선물하던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SK 쪽에서 나왔던 네이트온이라든가 이런 쪽에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머니타이징 실질적으로 돈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연결고리가 약했다라고 보시는 반면에 네. 최근 들어서 뭐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알리바바 여러 가지 돈과 좀 더 얽혀 있는 쪽들이 확실히 주가 퍼포먼스라든가 네. 시장의 지배력 자체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페이스북 주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재화를 원하면은 우리가 그 재화가 생산되는 곳 아니면 파는 곳에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되는 세상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스마트 디바이스 하나만으로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이 되고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니즈를 상대방과 이 모바일 플랫폼 하나로 다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이 시장의 패러다임 이런 변화는 계속 변하고 있다. 일종의 정신교육입니다. 신사업은 항상 계속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기업은 항상 나올 거고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항상 나올 겁니다. 수많은 이 증권 시장에서 옛날에 이 현대중공업 주가가 5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기 주가가 16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쌉니다. 라고 대입을 하기보다는 성숙기로 지나서 더 이상 성장이 쉽지 않은 그런 섹터에 우리가 더 이상 목매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시장은 항상 새로운 것에 목말라 있고 네. 성장하는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꼭 대입을 시켜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투자에 실패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장은 그런 쪽을 계속 원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하나의 일례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주목하자. 여기에 주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가 장담컨대 주식을 더 이상 하시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세상이 변하는 대로 변화에 순응을 하면서 투자하는 패러다임이 맞춰가는 것이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만이 네. 투자에 있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죠.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서대리님. 지금 저희가 미국의 어떤 IT 기업 얘기하면서 트위터도 언급이 됐었고, 인스타그램도 언급이 됐었는데, IT 기업 내에서도, 이같이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도 경쟁 구도가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어떤 주도주를 쫓는 게 맞는 건지. 맞습니다. 지금 사실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라인, 우리나라의 토종 기업들이 좀 승리를 하기를 저는 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 투자자들의 돈이 알리바바와 페이스북으로 몰리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도주를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네.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전체적인 산업 구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데서 아마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여전히 좀 제조업을 고집하는 경우가 참 많으시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어떤 변화를 좀 참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큰 틀에서 저희가 짚어드렸으니까요. 한 번쯤 참고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글로벌 마켓 리더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목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